항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앞에 그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본인은 그 뒤에 숨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뒤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왜 없습니까? 아니 이재명과 정진상이 한 몸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 아니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입증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측근하고 무조건 경제 공동체입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제한 서류도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아예 이 사업 계획을 같이 모여서 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간업자와 성남시 측과 여기서 업무상 배임의 어떤 입증의 어려움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항상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앞에 그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본인은 그 뒤에 숨어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하고 김만배 씨하고는 수시로 만났죠. 네. 그건 뭐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패막이를 세워놓고 뒤에서 일하는 스타일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증거 많습니다. 뭐요? 대부분의 결제 서류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진상 실장 전결로 처리한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접 결제가 들어간 결제 서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대정동과 관련해서는 없지 않습니다. 네. 대부분의 지자체장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 일을 하더라도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증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말이 맞으려면 이재명 시장에게 이익이 가야 되잖아요. 이익이 어떤 이익이 갔습니까? 측근들이 가져다가 측근들 돈을 말고 썼죠. 직접적으로 이익 간 게 지금 없고요. 측근들도 본인들이 지금 가져가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입증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기소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수준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익이 아무것도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그 측근들이 이익을 가져간 게 뭐가 있냐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있냐고요. 때로는 진실이 더 소설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남욱 씨 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사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잘했고 거기에 운도 따랐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막 예상하는 10년 후까지 다 예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리석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 배당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오히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게 전부 다 우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이 너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법무법인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서 연결돼 있어요. 그 2014년도에 뭐 그 양모라고 하는 신의 한수처럼 뭔가 변호했다는 그분도 사실 저희 사무실의 변호사님이었어요. 저도 원래는 그 변호사님하고 일을 같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초창기 때.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사실 이제 일을 같이 안 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그때 빨리 그 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었더라면 나도 거기 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해요. 가끔 가다가. 돈은 벌지만.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지금 기소는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돈을 번 그 누구도 사실 저하고 같이 사무실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 사건 보면 참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검찰이 정말 내는 증거가 뭔지 확인해서 정말로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의 이번 기소를 답정 기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소한 거다. 답은 정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428억 원 뇌물 약속은 왜 뺐냐고 또 비난을 해요. 네. 428억 원이 뇌물에서 빠진 것만 봐도 답정 기소는 아니죠. 정말 답정 기소면 428억 뇌물도 같이 넣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죄 입증이 충분한 부분만 추려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을 저지를 이유가 뭐가 있냐, 본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뭐가 있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겠어요. 428억 원이 어디로 갔냐, 행방을 왜 못 밝히냐. 아니 행방은 나와 있죠. 이미 천화동인 1호 계좌에 들어 있습니다. 돈은 거기에 있어요. 다만 이게 뇌물을 추후에 주기로 한 아니면 그때 필요할 때마다 얼마든지 갖다가 쓰라고 한 소위 그 녹취록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자면 저수지인 것이고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에 의하면 돈을 파킹해 놓은 것이죠. 거기다 맡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왜 없습니까? 아니 이재명과 정진상이 한 몸이 아니에요?
이게 경제 아니죠.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익 공동체가 아니에요? 입증이 안 되죠. 그건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측근하고 무조건 경제 공동체입니까? 제가 보좌관하고 금액 1원도 섞이지 않습니다. 저도 선거를 하고 정치인들이 측근이 있고 보좌진이 있고 도와주는 후원인이 있는데 항상 경제적으로 엮이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정진상은요, 선거를 여러 번 같이 치렀고, 그리고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때마다 가장 최측근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게 성남시, 경기도, 또 심지어 이재명 실장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당직까지 옮겨다니면서 계속 정치 행보를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사람이에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그렇게 섞어서 쓰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이재명 대표를 해서 쓴다라는 아니, 증거가 어디 이재명 있습니까? 대표가 꼭 필요한 돈을 써야 될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이 쓰면 그게 경제 공동체고 이익 공동체죠. 어쨌든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70명 정도 되는 검사들이 이렇게 정말 이 똑똑한 검사들이 한 가지 사건에 매달리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두 번째, 압수수색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보기 드문 일이다. 경기도 지사가 바뀌고 경기도 청사도 바뀌고 컴퓨터도 다 바뀌었는데도 압수수색을 열흘 넘게 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의 표적을 정해놓고 자꾸 수하는 것처럼 바깥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의문스럽고 특히 이번에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그동안에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네. 것하고 또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네. 저는 수사는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검찰이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사건은 이상하게 사건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남FC를 막 뒤지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쌍방울 넘어가다 갑자기 또 백현동 넘어가 지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전부 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저는 단언합니다마는